자, 반갑습니다. 저 윌리엄이고요. 오늘은 2020년 고1 6월 모의고사 분석 및 해설 그 마지막 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 지문은 제가 앞서서 34번 지문이었나 그 익숙함과 그 이해에 관한 그 어떤 그 관련성을 얘기했던 지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지문과 더불어서 지금 이 39번 지문도 굉장히 어려운 지문에 속한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지문도 별표가 3개니까 꼭 좀 내용 정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역시나 여기 지금 문장 삽입 문제예요. 예, 문장 삽입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렵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rown-ups가 나왔죠. 자, 여기서 이 단어를 모르신다면 아마 읽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grown-ups 뜻이 뭐냐면은 성인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성인이라는 거 어떤 때 한번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 앞으로의 그 내용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 성인이 있고 즉 이렇게도 부르죠. 예, 청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청년이 있고요.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 전에 청소년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아이들 이렇게도 부르나요? 예, 아이들이라 부르고 다음에 뭐 여기에 또 약간 애매하게 유아 이렇게 있죠. 다음에 또 여기 지금 악이 있습니다. 그죠? 약간 이렇게 지금 거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아이들하고 청소년하고 한 번씩은 동의어로 쓰기도 하고. 뭐 이 정도로 제가 나눠드리면은 지금 제가 뭘 적어드린 거냐면은 어떤 그 발달 단계에 있어서의 어떤 사람을 칭하는 표현들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성장기 속에 있는 어떤 그 아기, 유아, 아이들, 청소년, 청년 뭐 이런 식으로 시간 순대로 한번 적어본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 grown-ups라는 것은 맨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성인 내지는 청년이 되겠다 이 말이죠. 예, 여기서는 뭐 어른들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좀 잡아드리면은 어찌되었든 그 어른들은 거의 뭐 하지 않냐면 설명해주지 않아요. 자, 여기서 이 rarely라는 것은 부정부사입니다. 부정부사. 부정부사로 해석은요. 예, 거의 뭐뭐 않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거의 뭐뭐 않다. 거의 이러한 성인들은 설명해 주지 않는데 무엇을 설명해 주지 않냐면은 어떤 새로운 단어의 어떤 그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는답니다. 다시요. 단어가 있고요. 그 단어의 어떤 그 의미를 성인들은 결코 설명해 주는 법이 없답니다. 누구에게? To children. 누굽니까? 예, 아이들 내지는 청소년이 되겠죠. 그 아이들, 아기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다음에 let alone입니다. let alone. 자, 여기서 이 let alone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let alone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목적어를 고사하고 정도의 뜻입니다. 목적어를 고사하고. 자, 여기서 이 let alone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손님도 고사하고 손님은 고사하고 팔이 하나 오질 않네. 어떤 가게 점주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손님은 고사하고 팔이 하나 오지 않네. 그죠? 팔이 한 마리 오지 않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어찌되었든 이 고사하고라는 것은 일종의 강조의 의미죠. 팔이 하나 오지를 않네. 그 말은 손님이 안 온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손님뿐만 아니라 파리도 오지 않는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 번역을 하실 수가 있겠다. 다시 paraphrase 문장을 전환을 할 수 있겠다 좀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저찌되었든 이 고사하고라는 것은 뿐만 아니라 정도로 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let alone을 우리가 하나의 무엇을 처리를 하냐면 전치사로 처리를 한다. 챙겨와 주시면 되겠죠.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뒤따라서 뭐가 나와야 될 거냐면은 그죠? 목적어 이렇게 나와야겠죠. 됐습니까? 자, 목적어 나왔는데 how grammatical rules work가 되겠죠. 자, 여기서 how 절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how 절이라 하면 뒤따라서 완성절이 나오죠. 간단하게 해석만 좀 짚어드리면은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라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문법적인 규칙들이 작동을 하는지도 고사하고. 됐죠? 자, 여기서 볼게요. 제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뭐냐면 그냥 이렇게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좀 해드렸냐면 이 고사하고 할 때 이 고사의 그 의미, 그 고사하고의 그 의미를 제가 좀 소개시켜드렸지 않습니까? 다시요. 고사하고라는 이 어떤 그 낱말이나 그 단어 내지는 작구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다 큰 성인들은요. 저처럼 이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의미 안 알려줍니다. 고사하고의 그 의미를 안 알려주고서 그냥 고사하고 써버린다고요. 진짜 가게 점주를 여러분들 만난 적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 손님은 고사하고 팔이 하나 안 오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고사하고라는 그 의미 자체를 모른다. 이 단어의 의미 자체를 모른다 가정합시다. 그때 여러분들 물어보겠죠. 근데 고사하고가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는 순간 친절하지 않은 가게 점주의 경우에 새끼야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다시 말하면 성인들은요. 다 큰 어른들은요.
여러분들이 알게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끔 어떤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냥 자기 식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써버린다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친절하게도 이 let alone, 고사하고의 그 의미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동시에 또 뭐냐면은 이게 문법적으로는 전치사야, 그러니까 뒤에는 목적어 나오겠지라고 설명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다고 친절하니까. 나는 얼마나 섬세한데. 그죠? 그런데 어떤 이 어른들은 뭐냐면은 이 어떤 고사하고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 예시, 그쵸? 이 고사하고라는 단어를요, 그것의 어떤 문법적인 규칙, 이거는 전치사야, 우리로 따지면은 한국말에서는 조사야, 되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알려주지 않고서 그 문법적인 규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서 그냥 막 써버린다는 거야.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어른들은 아이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어떤 단어들을 쓰지도 않고 비록 새로운 단어라 손 치더라도 그것의 어떤 의미도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그것의 어떤 문법적인 규칙은 고사하고. 느낌 오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어른들은 거의 설명치 않는데 새로운 단어의 그 의미들을 아이들에게 설명해주지 않는답니다. 뭐는 고사하고 어떻게 문법적으로 그 단어들이 작동을 하는지도 고사하고 이거 두 개 다 안 알려준다는 것이지. 느낌 오셨습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뭐에 관한 지문일까? 뭘까요? 이겁니다. 언어에 관한 지문이죠. 왜요? 뭐가 나왔습니까? 워드, 단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단어의 의미, 그죠? 어떤 언어 속 그 단어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어른들은 설명해 주지 않아 이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언어를 학습할까? 다시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 저거가 지금 어른으로서 여러분 앞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겠지. 그런데 나의 그 어린 시절에서 나는 이 단어를 몰랐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김민영이라는 사람은 이 고사하고라는 말을 몰랐는데 근데 김민영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 단어의 의미를 깨치게 되었나? 라는 것이죠. 다시 어떻게 우리는 언어를 학습하고 있나에 관한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지. 그래서 어른들이 구태여 이런 의미나 문법적인 규칙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지? 언어를 어떻게 배울까? 라는 얘기라고요. 약간 어려운 얘기기도 하죠. 예, 어찌되었든 저찌되었든. 자, 지금 이 제시문이 어디에 좀 들어가야 되냐를 한번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어른들은 어떤 의미를 안 알려주구나. 동시에 또 뭡니까? 이것은 약간 언어 학습에 관한 지문이겠구나 생각을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brains, 뭡니까? 우리의 뇌는요. 우리의 뇌는 solving, 뭐 하고 있습니까? 그죠? 바로 ing 하고 있다. 즉 진행이죠. 바로 풀고 있는데 problems, 어떤 문제들을 풀고 있죠. constantly, 뭡니까? 지속적으로. 우리의 뇌는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있답니다.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뇌가 여러분 멍 때리지 않습니까? 예, 멍 때리지 않고 보통은 뭐 하고 있냐면 어떤 연산을 하고 있거나 어떤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답니다. 되셨죠? 다음에요. every time. 자, every time 나왔는데 여기서 every time은 일종의 접속사로 좀 여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따라서는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이렇게 주어 동사. 다음에 동사 쭉쭉 병렬이 됩니다. 이렇게. 되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뭐 할 때마다 learn, 학습할 때마다 remember, 기억할 때마다 make sense of. 자, 여기서 make sense of는 하나의 타동사로 여겨주시면 되겠고 그에 대한 목적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학습하려 할 때마다 또는요 무언가를 기억하려 할 때마다 또는요 무언가를 우리가 이해하려 할 때마다 느낌 오셨죠? 여기까지가 싹 다 부사절이라는 거 챙겨가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we serve, 우리는 뭐 하는 셈인 거냐면은 일종의 뭐 하고 있다. 그쵸? 문제를 푸는 셈이더라 이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선생님 이게 무슨 관련이 있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이제 여러분이 약간 이게 눈치가 있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를 말을 떠들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치 못할 말들을 떠들고 있는데 다시 내가 앞에서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거는 약간 언어 학습에 관련된 얘기일 거야. 되셨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지문에서 나오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이거죠. 뭐예요? 문제 해결이라고요. 일종의 이거는 스무고개나 수수께끼 같은 거라고요. 여러분 스무고개 해보셨습니까? 스무고개 뭐 하는 겁니까? 손가락질 하나씩 접죠? 즉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내는 사람은 손가락질 하나씩을 접으면서 힌트를 드리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뭐 나르는 물체야. 이건 날라가. 느낌 오셨습니까? 어떤 단어가 가진 어떤 그 속성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드릴게요. 봐봐. 제가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말라카이트. 제가 장난컨대 여러분들 이 말라카이트 뭔지 모를 겁니다. 그죠? 다시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라카이트라는 단어를 처음 봤어. 되죠? 그 말은 이 단어를 처음 봤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는 것이죠. 이 말라카이트가 뭔데? 뭐 같습니까, 여러분? 약간 추론을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거 뭔가 먹는 것 같아요. 왜? 뭔가 말랑말랑 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뭡니까? 뭔가 예전에 뭐 고대적 생물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말라카이트 이렇게 얘기하니까.
느낌 오셨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시요.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고 어떻게 알아가죠? 어떻게 알아가냐면 마치 이거 스무고개 같다는 거예요. 제가 단서 하나 던져드릴게요. 이 말라카이트가 뭐냐면은 이렇게 볼게요. 이 물체는 말라카이트 이렇게 할게요. 이 물체는 말라카이트 색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 물체는 말라카이트 색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전제가 되죠. 뭐라고요? 말라카이트라는 거 뭔진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색깔이 있기 마련이구나. 느낌 오셨습니까?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물체는 말라카이트 그린색이다. 이 색깔 어떨까요? 이 말라카이트의 색깔이 어떨까? 적어도 녹색이겠지. 라고 우리는 일종의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왔다 갔다 스무고개를 하고 있다고. 저는 일종의 문제를 제시하는 거죠. 맞아요. 이 말라카이트의 그 의미가 뭘까? 한번 맞춰볼래? 말라카이트는 뭐냐면 일단은 색이야. 일종의 색이죠. 맞습니까? 비록 이것이 사전적 정의는 아닐지언정 역시나 색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제가 그린이라고 달아드리는 거 이거 녹색이네.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봐봐. 지금 여기서 뭐 얘기하고 있어요? 학습한다. 뭔가를 배운다는 거잖아. 일종의 우리가 학습한다는 건 말이야. 일종의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야. 초점은. 우리가 마치 스무고개 하듯이 조금씩 그 의미를 깨쳐간다 이 말이죠. 느낌 오셨습니까? 자, 여기서 화자가 하고자 하는 말,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거 딱 봐도 일단 이거예요.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언어 학습은 일종의 뭐랑 같다? 문제 해결과도 같다. 그죠? 누군가가 여기서 말라카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여기서 물음표를 딱 합니다. 말라카이트가 뭐지? 그러면서 어떤 문맥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이 왜 말라카이트라고 얘기했을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맥에서 이 말라카이트의 의미를 추론하려 든다고요. 느낌 오셨죠?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언어 학습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과도 같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그 일환으로서 언어를 깨쳐가는 것이다. 나도 그랬겠지. 누군가가 고사하고를 한번 썼겠죠. 예전에 나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내 경험상 누군가가 고사하고를 썼어. 그때 그것을 우리가 어떤 현장이든 내지는 어떤 책으로 보든 간에 고사하고라는 어떤 음성을 내지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이때 쓰는 거구나 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깨쳤겠지. 느낌 오셨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할 것 같다 이거죠. 근데 어찌되었든 저찌되었든 지금 여기에서 학습에 관한 얘기는 나왔지만 뭐는 안 나왔습니까? 아직 언어에 관한 얘기는 안 나왔죠. 제가 다시요. 언어를 가르쳐드렸지 않습니까? 아직 언어 얘기 안 나왔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시문에서는 지금 단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언어 속에 단어가 있을 거잖아. 아직은 나와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느낌 오셨죠? 1번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또 가서 2번도 아닐 겁니다. 아직 언어 얘기 안 나왔으니까 계속 한번 진행해 볼게요. Some psychologists, 몇몇의 심리학자들은 have, 바로 여기서 have characterized까지를 하나의 타동사로 봐주시고 have pp 완료죠? 자, 여기서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characterize. characterize는 뜻이 뭐냐 이겁니다. characterize A as B라고 하면 A를 B로 규정하다, A를 B로 여기다 뜻이에요. A를 다시요. characterize A as B 뜻이 뭐라고요? A를 B로 여기다. 느낌 오셨습니까? 그래서 바로 모든 그 아기들 여기서 이 infant라는 것은 누워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그 아기 굉장히 어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그 아기들의 언어 학습 나왔네. 뭐가요? 언어에 관한 얘기가 나왔죠. 다소 어렵다고 느껴지시죠? 이 질문 어려운 질문 맞습니다. 이렇게 약간 예민하게 읽어주셔야 돼. 뭔가 여러분들이 찾으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 단어 나왔구나. 이 단어 나왔구나. 느낌 오셨죠? 그래서 뭡니까? 모든 그 아기들의 학습을까지가 A 부분입니다. 됐죠? 굉장히 인간이 어렸을 적, 어렸을 적에 그 인간이 하는 그러한 아기의 모든 언어의 학습을 뭐로써 봤다? 그쵸? 문제 해결로서 봤다 이거죠. 마치 스무고개를 하는 것처럼 봤다 이겁니다.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보면은 하늘에 지금 달님이 예를 들어서 민영이를 보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그 애가 그 위를 보면서 달님이 우리 보고 있어요. 나를 보고 있어요 얘기하는데 그때 엄마가 물어보지. 그럼 달님은 뭐야? 달님은 뭐 하는 사람이야? 사람이야? 아니야,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일종의 문제를 주고받고 풀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했기 때문에 지금 와닿지 않죠. 저는 다 큰 성인이잖아. 내가 무슨 아기처럼 해봐야 느낌이 오겠냐면 어찌됐든 느낌 오셨습니까? 다시 잊어서는 안 될 건 뭐냐면은 언어 학습 과정이라는 것은 일종의 문제 풀이 과정. 느낌 오셨습니까? 스무고개 과정이다 라고 여겨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다음에 여기서 좀 중요한데 콤마 찍고 지금 ing 나왔지 않습니까?
뭡니까? 분사 구문이죠. 뭐뭐 하면서라고 읽어주시면 되는데 우선은 이 구조를 뚫기 위해서는 이 연어 사항이 머릿속에 꼭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발음 한번 해보면 extend A to B죠. 뭐라고요? extend A to B요. 뜻이 뭡니까? A를 B로 확장시키다. 확장시키다. A를 B로 확장시키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얘가 무슨 동사다? 타동사라는 점이죠. 타동사. 목적어. 다시 말해서 이 타동사니까 뒤따라서 이 A 부분이 바로 목적어 부분이 되겠죠. 느낌 오셨습니까? 다시요. 무슨 동사라고? 타동사인데 잘 봐. 뭡니까? 타동사라면 뒤따라서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얘가 바로 나왔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구조는 어떤 구조냐? 도치입니다. 뭐라고요? 도치. 다시 말하면 A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A와 B가 뭐가 되더라? 자리가 바뀌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to B가 먼저 나오고 그 뒤따라서 뭐가 나올 것이다? A가 나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느낌 오셨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다시 해석을 어떻게 해야겠냐 이거죠. A를 이라고 먼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B로부터 먼저 해석을 한다 이거죠. 즉 확장시키는데 B 쪽으로 확장을 시키지. 근데 무엇을? 그 뒤따라서 A를요. 느낌 오셨습니까? 자, 그대로 분석해드릴게. 봐봐. 무엇을? 다시요. 무엇을이 아니죠. 아이들에게로. 여기서 이 아이들은 그 유아 단계, 그 다음 단계죠. 아이들에게로 무엇을요? 여기는 지금 이 A 파트가 있다고 쭉 여기까지. 느낌 오셨어? 그럼 여기가 뭡니까? B 파트가 되겠지. 여기요. 느낌 오셨죠? 그래서 뭡니까? 분사구문이니까 확장시키면서.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들이잖아. 그들의 이론들을 넓히면서입니다. 다분히 어떤 굉장히 어렸을 적, 유아 내지는 아기였을 적에 우리가 언어 학습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했지만 그것의 개념을 확장시킨 거지. 누구 차원으로? 그쵸? 좀 더 큰 아이들의 차원으로 내지는 청소년들의 차원으로 좀 더 넓혔다 이겁니다. 근데 무엇을요? 그러한 과학적 절차들요. 그쵸? 과학적 설명이나 절차, 여기서 procedures라는 것은 절차나 과정입니다. 그런 문제 해결 과정이 있다는 것 자체를 넓혔죠. 설명을 더하려 했다는 거야. 아기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이런 현상이야 라고요. 느낌 오셨습니까?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언어 학습조차도 문제 해결이야, 문제 해결 과정이야 라고 설명했다는 거지. 되었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챙겨가 드릴게. 뭐냐면 search A as B 구조입니다. search A as B. 우리가 앞서서는 뭘 봤냐면은 search as가 붙어 나오는 경우로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search와 as가 좀 떨어져 나온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간단하게 해석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은 B와 같은 여기서 얘는요 그러한 A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B와 같은 그러한 A 되셨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러한 과학적 절차들 내지는 과정들 근데 뭐와 같은 SB 나왔죠? 뭡니까? Learning by experiment 뭡니까? 실험에 의해서 학습하는 것 실험에 의해서 배운다는 것이 되겠죠. 실험에 의해서 배운다는 것 또는요 뭡니까? Hypothesis testing 뭐가 되는 거예요? 가설 검증이요. 가설 검증. 여기서 가설이 뭡니까? 이럴 거야 라는 것이거든요. 이럴 거야. 아마도 이렇게 되겠지. 일종의 뭐냐면 예상이나 생각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생각인데 앞에서 왜 그런 질문 나왔잖아. 우리가 다분히 사전을 펴놓고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고. 느낌 오셨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 모든 단어들을 알고서 태어나는 게 아니지. 느낌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사전을 펴놓고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생동감 넘치는 대화라고요. 됐죠? 자, 이렇게 한번 보자고. 우리가 말라카이트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시요. 말라카이트라는 단어는요. 말라카이트의 어떤 그 고유한 의미를 들고 있다고. 얘는 지금 뭐가 될 거냐면 단어고 얘는 지금 의미가 되겠죠. 느낌 오셨습니까? 이 A라는 단어는 A라는 의미를 들고 있기 마련이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1대1 대응이 된다는 걸 다 한 번에 깨치지 못하잖아. 어떻게 배우지 않고서 알 수 있냐고. 느낌 오셨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작업을 거치게 되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걸 거치는 거예요. 뭐요? 시행착오로 거치겠지. 바로 이 A라는 단어는 우리는 예상을 하겠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상을 한다고요. 뭐라고? 이 A라는 단어는 예컨대 B라는 의미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 우리가. 그러면서 한번 던져보는 거야. 어떤 맥락에서.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들어. 또는요. 내가 좀 부적절하게 말한 것 같아. 느낌 오셨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A가 이 B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면 C라는 의미인 건가?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일종의 실험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서 이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 A네?
느낌 오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뭐냐면은 답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어떤 의미가 이럴 것이야 라고 예상을 던져가면서 뭐 하는 거냐면 학습을 하는 거잖아. 어렵습니까? 다 최종에서 해볼게요. 결국에는 아이들도 학습을 어떻게 하냐? 언어 학습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일종의 과학적인 절차를 사용한다가 되겠죠. 그러한 과학적 절차. 과학에서는 뭐 합니까? 가설 던지죠. 그런 다음에 뭐 하니? 그게 맞나 틀리나 뭐 하는 겁니까?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을 딱 짓죠. 내지는 여기서는 학습을 이룬다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고. 조용해서 갑니다. 몇몇의 심리학자들은 바로 여겼는데 모든 그 아기들이 하는 언어 학습을 뭐로 여겼냐면은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여겼다. 그리고 이 개념 자체를 확장시키면서 어디까지로 확장시켰냐면은 바로 아이들에게까지로. 유아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로. 근데 무엇을 확장시키는 거냐면 그러한 과학적 절차들을 바로 확장시켰다. 근데 뭐와 같은 것이냐면 바로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깨치지. 그죠? 언어, 단어 명확할지 않을지도 몰라요. 처음에 사용할 때. 근데 한번 던져보고 아니면 들어보고 아 이게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느낌 오셨죠? 다음에 또 뭡니까? 가설을 검증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과학적 절차들을 확장시키더라 이겁니다. 어디까지? 아이들에게까지. 느낌 오셨어요?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기였습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야. 바로 뭡니까? 언어 학습이라는 것을 뭐로 보겠다?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보겠다 이겁니다.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아이들은 모든 걸 알고서 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Instead, they use the words or the rules in conversation and leave it to children to figure out what is going on. 나왔죠? 자, 다시 제시문 한번 가봅시다. 제시문에서 뭐가 나왔냐면 grown up 나왔죠? 다 큰 성인들 나왔지 않습니까?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 들어가 맞다고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they가 누구냐면은 이게 된다고요. 이거요. grown-ups. 아까 제가 가계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계점주는요, 여러분들이 알아먹으라고 모든 의미를 다 설명하고 문법적 규칙을 다 설명하면서 구태여 그렇게 친절하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대신에 되었습니까? 모든 단어의 의미를 던져주지 않고서 문법적인 규칙을 설명하지 않고서 그 대신에 그 어른들은 사용한답니다. 무엇을요? 단어들을 사용하겠지. 느낌 오셨습니까? 이렇게 가셔야지. 왜 정답인지 알겠어요? 다시 어른들은 의미도 안 알려주고 문법적인 규칙도 안 알려주고 그냥 쓴다며요. 근데 걔들은 뭐 하는데요? 그 대신에 뭐 하냐면 아무것도 안 알려주는 대신에 그 어른들은 여기서 대의가 누구라고요? 어른들이라고요. 이걸 아셔야 돼. 되셨죠? 그래서 정답의 단서는 여기에 있다는 걸 좀 챙겨와 주시면 됩니다. 바로 그 어른들은 사용을 하는데 근데 무엇을 사용하냐면은 그 단어들과 규칙들 단어의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단어들과 또 뭡니까? 그 규칙들을 바로 그냥 대화 속에서 사용을 하지. 맞아요? 네, 대화 속에서 그냥 어떠한 단서도 안 남겨주면서 그냥 대화 속에서 네, 사용하면서 동시에 또 뭐 하는 거냐면 leave. 바로 뭐 하는 겁니까? 바로 남겨두는 거죠. 바로 무엇을요? 그것을.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목적어 취급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그것이 뭐냐면은 가목적어입니다. 그럼 뒤따라서 뭐가 나와야 돼? to 이하가 진목적어. 되었습니까? 바로 그것을 누구에게 남겨두는 거다. 그쵸? 야, 해석은 네 맘대로 해. 네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난 잘 모르겠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석을 해봐 라고 아이들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떠넘긴다가 되겠죠. 되었습니까? 내가 어려운 말로 내가 얘기 짓거릴 테니까 알아본 건 네 어떤 네 수준이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바로 아이들에게 남겨둔다가 되겠죠. 근데 그게 뭔데요? 바로 뭐뭐 하는 것, figure out 뭐 하는 것, 이해하는 것, 해석하는 것. 됐죠? 근데 무엇을요? What is going on? 무엇이 자 여기서 왓절이 나왔죠. 왓절 뒤에 지금 주어가 없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 그래서 뭡니까? 무엇이라고 해석합니다. 무엇이 go on, go on은 뜻이 뭐예요? 진행되다 됐죠. 그래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입니다. 무엇이 지금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냥 아이의 책임으로서 아이에게 그렇게 이해하도록 떠넘겨준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어른들은 그 단어랑 규칙을 그냥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대화 속에서 그냥 말해버리죠.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그러한 것,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무엇이 지금 눈앞에서 무슨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자체를 바로 아이에게 너가 이제 해야지라고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느낌 오셨습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여러분 저도 이제 강사이지 않습니까? 저만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저만 떠든다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안 보겠죠. 그죠? 그래서 어른들 입장에서도 뭘 해야 되냐면은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얘기해 주는 것도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얘기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갖춰야 될 소양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어른들은 아마 이런 능력이 많이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저찌되었든 답은 3번이 되겠죠. 왜 3번입니까? 이때 대의가 누군데요?
어른들이 되기 때문에. 되셨죠? 자, 다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지문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어떤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매 시간 항상 사전을 들고 다니는 건 아니죠. 제가 갑자기 겸연쩍은 이런 말을 했어요. 겸연쩍은. 겸연쩍은이란 얘기했을 때 저게 뭔 말이지? 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눈앞에서 사전을 펼치지 않는다는 거야. 다분히 우린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상황 속에서 겸연쩍은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저 사람이? 상황 내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 대화 내에서. 그리고 해석은 누가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해야지. 그쵸? 그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그냥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느낌 오셨죠? 계속 한번 진행해볼게요. In order to learn language. 자, 뭐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됐습니까?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누구는요? An infant, 유아는 반드시 make sense of, 이해해야 한다. 근데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은 the context, 뭡니까? 맥락이나 문맥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사전을 참고 안 해요. 그냥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썼던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그쵸? 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있어야 된다고. 뭐가요? 진짜 눈치 있는 사람이 아마 사회생활을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치라는 게 뭔데요?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를 정확히 집어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느낌 오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볼게. 여기 좀 더운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순간 에어컨 틀어달라는 소리구나. 느낌 오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누가 그냥 에어컨 틀어줘 라고 얘기를 안 했어도 에어컨을 틀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허위를 갖고 있다면 느낌 오셨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단어를 구사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을 펼쳐서 참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상황 내에서 이해하려고 들더라. 우리는 다분히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맥락이 뭡니까? 상황이죠. 느낌 오셨죠? 다음에 in which가 나왔습니다. 이 in which는요.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드릴게요. in which는 이렇게 와주시면 됩니다. 뭡니까? 관계부사 where입니다. 다시요. 관계부사 where 어떻게 정리합니까? 우리가 where 딱 적고 난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죠? 해석은요. 주어가 동사는 안명사라고 그냥 탄력적으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랭귀지 뭡니까? 언어가 발생하는 뭐 대화가 일어나고 듣기가 들리고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또 뭐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이런 언어가 발생하는 그러한 맥락에 대한 이해가 좀 선행돼야 된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눈치 없는 사람들은 말귀를 잘 이해 못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 거의 다 왔습니다. 뭐냐면 야, 나 지금 밥 먹으러 갈 건데?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친구가 나 지금 밥 먹으러 갈 건데?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어떤 말이에요? 같이 먹으러 안 갈래? 이런 말이죠. 느낌 오셨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밥 먹으러 갈 건데? 라고 얘기하면 이건 일종의 뭐냐면 의문도 아니잖아. 다분히 기계적으로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면은 밥 먹으러 갈 건데?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지. 이건 뭐가 없다는 거니? 눈치가 없다는 거죠. 상황에 대한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지. 물론 알고서 그냥 짓궂게도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됐죠? 계속 한번 해보죠. problems 뭡니까? 문제들은 자 여기서 세미콜론이 나왔는데 다시 말해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문제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한다? 해결되어야 한다가 되겠죠. 즉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단서가 필요하죠. 근데 단서 A, B, C 이거를 그냥 세 개를 독립적으로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는 안 풀리잖아. 뭘 해야 됩니까? 다 이어봐야지. A 옆에는 B가 있고 B 옆에는 C가 있네. 그러니까 이거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어볼 줄 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맥락을 이해한다는 것이지. 느낌 오셨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아는 반드시 맥락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가 되겠죠. 언어 학습이나 문제 해결이랑 같으니까. 계속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we have been ing가 나왔죠? 자 뭡니까? 완료에다가 현재 완료에다가 be, ing 진행이 섞여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all이 나와 있는데 이 all은 앞에 있는 we를 꾸민다라 이렇게 좀 여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들은 have been 이어왔는데 바로 풀고 있어 왔다가 되겠죠. 지금까지 다 풀어왔다. 근데 무엇들을요? 문제들을. 우리가 다 잘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문제를 풀었겠죠. 언어적 문제들을요.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왔죠. this kind. 바로 이러한 종류의 문제들을 풀어왔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껏 수많은 종류의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다 풀어왔다가 됩니다. since, 언제 이후로? 어린 시절 이후로. 자, 여기서 이 since라는 것은 전치사로 좀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요? 여기에 지금 childhood라는 그 목적어 하나 딱 나왔기 때문에. 그죠? usually. 근데 보통은 뭐뭐 없이가 되겠죠. 예, without, 뭐뭐 없이, 뭐 없이요. 어떤 인식이나 사고 없이. 근데 뭐에 대한 사고입니까? What we are doing.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왜 제가 지금이라고 해석을 해드렸냐면 여기서는 지금 현재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BING 진행이죠. 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거의 우리는 인식하는 것 없이 그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 행동에 대한 인식 없이 의역하면 무슨 말입니까?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다 풀어왔다 이겁니다. 되셨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사하고 라는 말 내가 언젠가 한번 써봤거나 들어봤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의미를 알고 있는 거지. 내용이 좀 추상적이었죠. 내용이 좀 어려웠다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찌되었든 지금 정답은 여기입니다. 왜 정답이 여기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they가 누구라고요? 성인들이 된다 이거죠. 됐죠? 그럼 여기서 이 주제는 뭘까 이겁니다. 예, 언어 학습은 문제 해결과 유사하다.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둘러보듯이 우리는 어떤 맥락들 속에서 됐죠? 문제 해결을 통해서 언어를 학습해내고 이해하기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여기서 지금 아기들은 이라고 편의상 주어를 베이비스로 잡아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 청소년들 그리고 나아가 저까지 성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계속 삶을 살아가는 일순간 일순간마다 시작하는데 뭐 하기를요? 이해하고 바로 배우기를 시작하죠. languages 뭡니까? 언어를 깨치기를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뭐를 통해서? 바로 문제 해결을 통해서. 됐죠? 자, 여기서는 이 through 대신에 as를 집어넣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로서 바로 언어를 학습하기 시작하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디 속에서? 예, 맥락 속에서. 이런 말이 빠지면 안 돼요. 사전을 통해서가 아니잖아. 상황마다의 어떤 그 일순간에서 그냥 저것의 어떤 그 의미를 추론하려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애쓰더라가 되겠죠. 느낌 오셨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뭡니까? 지금 어머니가 여러 가지 말들을 던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욕심 좀 있지 않습니까? 아직 뭐 어리니까 잘 모를 텐데 결혼은 나중에 하시겠죠. 할 텐데 여러분들이 뭐 아기를 낳거나 자녀를 딱 두었을 때 여러분들은 말을 많이 시키셔야 돼. 자녀에게. 그래야지 이 자녀도 어느 정도 오를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과 달리. 느낌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쪽에서의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라면은 부모 쪽에서의 어떤 그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좀 어려웠는데 자 40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 요약이죠. 자, 이 문장 요약은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난이도가 맨날 이거예요. 중 정도입니다. 예, 뭐 중상이라고 말하고 싶긴 한데 그냥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갖추어지면은 거의 여기 있는 이 40번 문제는 정답률이 한 80% 이상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느낌 오셨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될 건가 이겁니다. 한 문장 요약이잖아. 그죠? 문장 요약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뭘 잡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거예요. 이 글의 내용은 집약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한 문장으로 다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주제를 잘 한번 찾아보라 이겁니다. 느낌 오셨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제가 제시문 먼저 드렸죠? 예, 제시문이 있고 그 위에는 원래 뭐가 있기 마련이냐면은 지문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문제 또한 제시문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ike, 뭐뭐와 달리. 누구누구와 달리. Ineffective coaches, 뭡니까? 그죠? 비효율적인. 여기서는 실력 없는 이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실력이 없는 코치들과 달리. 그죠? 그럼 실력이 없는 코치들과 달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유능한 코치가 나오겠죠. 근데 어찌되었든 실력이 없는 코치는 그리고 콤마 찍고 후가 나왔는데 이거는 관계사의 그 계속적 용법이죠. 해석은요. 그리고 그는 여기서 지금 주어가 없다라는 것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비효율적인 실력이 없는 코치는 그리고 그는 focus on 바로 뭐합니까? 집중하죠. 근데 어디에 집중하는 거냐면은 바로 그 선수들의 자 여기서 선생님이 플레이어스를 선수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알려드릴게. 코치 나왔잖아. 코치가 있으면 선수가 있어야지. 되셨죠? 그래서 바로 이 선수들의 무언가에 집중을 한다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러한 실력 없는 코치들과 달리까지를 우리는 부사 덩어리로 좀 맞으셔야겠죠. 그것과 달리 뭡니까? effective coaches가 나왔으니까 뭡니까? 네, 실력이 있는 코치들이 되겠죠. 그 실력이 있는 코치들은 help, 돕는답니다. 자, 여기서 help 목적어 동사원형 자동 반사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뭐 하기를? help 목적어 동사원형이 되겠죠. 물론 여기에는 지금 to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좀 여겨주시면 되겠죠. 바로 돕는데 누가? 바로 선수들이 improve, 뭐 할 수 있도록, 향상할 수 있도록, 증진할 수 있도록,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됐죠? 돕는다가 됩니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가 되겠죠. 뭐 함으로써. 자, 여기서도 encourage 나왔죠. 자동반사 뭡니까? encourage 목적어 to 동사원형. 그래서 뭡니까? 바로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선수들이 되겠죠. 여기 이거 하나 챙겨가셔야 돼. 그 선수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플레이, 경기가 되겠죠. 경기를 뭐 할 수 있도록 빈칸 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가 되겠죠. 다시요.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잖아.
근데 격려함으로써 선수들이 뭐뭐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성공적인 어떤 경기를 뭐뭐 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선수들이 어떤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돕는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크게 두 부류로 나뉘죠. 예, 실력이 없는 코치들과 실력이 있는 코치들. 그 둘이 어떤 차이점이 있더라 이거지 않습니까? 특히나 선수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데 어떤 태도를 보이는데 선수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상반된 관리 방법이 있겠죠. 자, 그 부분을 좀 집중하면서 우리가 이 지문을 좀 읽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의문문이죠. 왜요? 빨리 물음표 보시고 Have you noticed? 라고 지금 출발을 하고 있죠. 우리가 have PP, 그러니까 현재 완료를 이런 식으로 의문문으로 적는 경우에는 해본 적 있어? 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본 적 있어. 그래서 너는 해본 적 있니? 가 되겠죠. notice, 바로 알아차린 적, 주목한 적이 있어? 이런 말이 되겠죠. 근데 무엇을요? that 이하의 사실을 바로 접속사, 그에 해당하는 주어 동사 some coaches, 뭡니까? 몇몇의 코치들이 get the most out of their athletes while others don't 이라 되겠죠.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이거 앞에서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get the most out of 목적어라고 하면은 그냥 아싸리 한 번에 외워버리시는 것도 좋은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이 out of는 그냥 from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어디로부터? 그들의 athletes, 누굽니까? 운동선수들이 되겠죠. 이 단어는 좀 챙겨가셔야 됩니다. 선수란 뜻이에요. 됐죠? 그들이 코칭하고 있는 그들의 선수로부터 가장 최고로 많은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get, 얻어낸다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목적어로부터 최대치를 끌어내다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수가 들고 있는 개개인의 그 잠재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어떤 코치가 있는데 어떤 선수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는 이 코치는 어떤 사람? 좋은 코치가 되겠지. 다시요. 당신은 한번 알아차려 본 적이, 당신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하의 사실을 몇몇의 코치들이 최대치로 다 끌어냈대요. 그 선수의 어떤 그들의 선수의 잠재 능력으로부터 최대치를 다 끌어냈다라는 어떤 소식이나 그런 어떤 기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가가 되겠죠. 와일, 뭐뭐 하는 반면에 접속사 others. 그럼 여기서 others는 other coaches가 되겠죠. 다른 코치들이 그렇지 못하는 반면에. 되었습니까?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 못한 거지. 여기부터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이거 지금 못한 거죠. 되었어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코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그들의 선수들로부터 어떤 최대치의 그 잠재력을 꺼냈던 그런 코치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가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a poor coach, 이제 누가 나옵니까? 형편없는 코치가 되겠죠. 자, 이제부터는 형편없는 코치는 어떤 코치인가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will tell, 뭐 할 거다? 말해줄 건데 누구에게? 당신에게가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 4형식이 지금 출발이 되고 있다.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왓절 이하가 싹 다 뭐가 될 거냐면은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당신에게 말해줄 것이다. 근데 무엇을 말해줄 거냐면은 what you did wrong, 뭡니까? 자, 여기서 did의 그 목적어 없다라는 거 챙겨가 주시고 여기 계속 왓절이 좀 나오긴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왓절은 이렇게 미완성절이 나온다는 거. 되었습니까? 해석은요. 동사하는 것. 되었죠? 다음에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것이며 즉 것이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냥 그 자체로서 금방 제가 해석했듯이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무엇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뒤따라서 지금 주어가 없는 경우에는 이가를 붙여서 해석을 하고 뒤따라서 목적어 없는 경우에는 을를 붙여서 해석을 한다는 거. 되었습니까? 그게 뭡니까? 무엇이 동사하는지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런 식으로 읽어가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무엇을 당신이 잘못했는지 자 여기서 do wrong 목적어라고 하면은 목적어를 잘못하다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목적어 없다 이거죠. 됐죠? 어떤 형편없는 코치는 아마도 당신에게 말해줄 것이다. 근데 뭘 말해줄 거냐면은 네가 잘못한 거. 네가 만약에 운동선수인데 형편없는 실력이 없는 선수들은 너의 잘못을 지적할 거야 이런 말이죠. 다시 형편없는 코치는 당신에게 것을 말해줄 건데 네가 잘못했던 것을 말해주겠죠. And then 그러고 난 뒤에 tell 또 말해줄 거다. 뭐라고요? 역시나 간접 목적어 뭐 이렇게 직접 목적어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죠. Not to do it.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하지 마 라고요. 야, 니 실수했잖아. 네가 잘못한 거잖아. 그걸 왜 또 한 번 하는데 더는 하지 마 라고 당신에게 충고를 하겠죠. 이게 어떤 코치다? 형편없는 코치라고요. 다시 한 번 더. 형편없는 코치는 당신이 잘못했던 것, 과거에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꼬집을 테며 한 번 더 당신으로 하여금 그것을 하지 마라 라고 말할 것이다가 되겠죠. 한 번 더는 하지 마. 되었습니까? 그것을 한 번 더 다시는 하지 말 것을 당신에게 말하더라.
되셨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기서는 이 콜론 자체를 다시 말해라고 또 읽어주시면 됩니다. Don't drop, 뭐 하지 마. Don't drop the ball. 야, 공 떨어뜨리지 마. 됐습니까? 그거 일종의 실수잖아. 그건 잘못된 거지. 공 떨어뜨리면 안 되지. 공 떨어뜨리지 마. 라고 잘 보시면 부정 명령문이죠. 명령문이긴 한데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느낌 오셨죠? 볼게요. What happens next? 그럼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무엇이 발생할까 이겁니다. 다음에는 무엇이 발생할까 이거죠. 자, 그랬을 때 the images, 어떤 이미지. 근데 어떤 이미지냐면 you see, 당신이 바로 찾아보는, 당신이 보는, 그죠? 당신이 그리고 있고 당신이 생각하는. 코치의 이런 말을 듣고서 당신이 그리는 그러한 이미지가 되겠죠? 역시나 이 쓰이는 타동사인데 그 뒤에 목적 없습니다. 여기 지금 대시 생략되어 있죠? 당신이 그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이미지. 근데 어디 속에서? In your head. 당신의 머릿속에서 그려내고 있고 당신의 머릿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들은 images. 어떤 이미지들이다가 되겠죠. 근데 어떤 이미지? 자, 여기서 별표 칠게요. 왜요? 왜 별표입니까? 이건 아시겠죠? of, ing 뭡니까? 그렇죠. 동격의 동명사. 됐어요. 여기서 이 draping은 뭐냐면은 동명사가 맞는데 그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우리가 목적격이나 소유격으로 적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목적격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you를 뭐라고 읽으셔야 돼? 너가라고 읽으셔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너가 볼을 떨어뜨리는, 공을 떨어뜨리는 어떤 이미지이더라 이거죠. 우리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의 오류.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그렇답니다. 뭐냐면 하지 마라라는 것은 더 하고 싶게 되죠. 여러분들이 때로는 지치거나 피곤해질 때는 하지 마라 했던 걸 오히려 하게 돼. 그게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막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난단 말이야.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코치가 야, 볼 떨어뜨리지 마 라고 얘기했어. 볼 안 떨어뜨려야지. 떨어뜨리면 안 되겠지 라고 하는 순간 볼을 떨어뜨리는 그 이미지가 계속 상상이 되잖아. 지금 그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코치다? 형편없는 코치라고. 자, 잡으셨습니까? 뭐를요? 형편없는 코치는요, 하지 마라, 하면 안 돼 라고 지금 충고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작 그런 말을 들었던 선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선수가 그 선수의 머릿속에서 계속 그려왔던 그 이미지는 계속 뭐냐면은 결국 선수가 뭐 하고 있는 거다? 결국엔 공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이미지이더라 이거죠. 됐습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떨어뜨리지 마라라고 했을 때 떨어뜨리는 어떤 그림을 상상한다 우리가. 인간이란 그런 동물이에요. 되셨죠? 자, 이렇게 된답니다. 됐습니까? 이게 지금 형편없는 코치라고요. 그럼 형편없는 코치의 특징이 뭘까?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매사에 얘기할 때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지금 고치셔야 돼요. 코치로서는. 되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되나요? 다음에요. 뒤로 가서. Naturally, 자연스럽게. 당연히, your mind. 당신은 recreate. 뭐 하더라? 다시 만들어내더라. 근데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what it just saw. 바로 뭡니까? 그것이, 자, 여기서 이게 또 역시나 것이죠. 역시나 이 타동사 이 see에 목적 없다라는 걸 챙겨가 주시고 그것이 당신의 그 뇌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여기서 이 그것이라는 것은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방금 막 보았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내죠. 뭘 봤어? 마음속에서. 공 떨어뜨리는 거 봤지. 공 떨어뜨리지 마 라고 얘기하는 순간 공 떨어뜨리는 그 어떤 이미지를 계속 봤을 거 아닙니까? 나의 마음은. 됐죠? 다시요. 당신의 마음은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이 방금 막 보았던 어떤 것을 이제 눈앞에 실현해내죠. 현실로 만들어낸다는 거야. 재청자를 버린다고. based on, 뭐뭐에 근거해서의 뜻입니다. 자, 여기서 얘는 우리가 편의상 우리가 PP, 분사구문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여기서는 based on을 하나의 덩어리로 일단 외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디에 근거해서인데 근데 어디에 근거해서? What it has been told, 뭡니까? 그 마음이, 자, 마음입니다. 마음 입장에서 has PP죠. has PP고 다음에 여기다가 be, PP, 수동이죠. 즉 완료랑 수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해석은요. 말해져 왔던 것이죠. 의역하면은 마음이 들어왔던 것. 됐습니까? 마음이 코치에 의해서 코치로부터 들어왔던 것을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방금 막 마음이 떠올렸던 마음이 보았던 것을 눈앞에서 다시 한번 재창조해내더라. 그럼 뭐 한다는 거야? 여지없이 떨어뜨리겠지. 이거 지금 말 이해하셨어? 되게 지금 어렵게 지금 적어놨긴 했는데 결국에는 당신의 마음은요 떨어뜨리지 않는 것을 지금 상상하고 있을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마음속에 계속 상상하다 보면은 이게 현실이 돼요. 공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지. Not surprisingly. 놀랍지 않게도 you walk on. 당신은 walk, 걸어가더라 이겁니다. 어디 위로? On the court. 어디 위를? 바로 그 코트, 여기서 뭡니까? 경기장이 되겠죠.
경기 코트 위로 걸어가게 되는데 여지없이 그런 다음에 뭐합니까? drop the ball. 결국에는 뭐 하게 됩니까? 공을 떨어뜨리지. 됐습니까? 이게 하지 마라 증후군, 하지 마라의 오류예요.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순간 더 하고 싶어지고 어쩔 수 없이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하게 되더라 이거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형편없는 코치의 특징은요. 부정적인 언어를 쓰더라.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what does, 무엇인가, 무엇을 하는가. 자, 여기서 누굽니까? 자, 여기서 what, 조동사, 주어, 동사의 우선이죠. 자, 여기서 이 두가 타동사인데 그 뒤에 목적어 없다라는 걸 좀 챙겨가 주시고 이랬을 때 이 what이 바로 목적어다라는 걸 챙겨가 주시면 되겠죠. 되었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이라고 해석을 해주셔야겠네. 목적어니까. 무엇을 그렇다면 좋은 코치는 하는가? 그러면 형편없는 코치와는 반대로 좋은 코치는 뭘 하는데? he or she, 그 또는 그녀, 이 좋은 코치들은요. 뭐합니까? point out 뭐 하는 겁니까? 자, 여기서 point out that 주어 동사입니다. 이거 좀 외우셔야 돼. 해석은요. 주어 이가 동사 하다고 지적하다 뜻입니다. point out은 지적하다. 바로 좋은 코치들은 뭔가를 지적하긴 해. 그죠? 아무래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지적은 해야 되잖아. 근데 뭘 지적하는 거냐면은 자 여기서 that 대신에 지금 여기서 what이 나왔죠. 역시나 미완성절입니다. 바로 것을 지적하죠. 근데 어떤 것? could be improved. 뭐가 될 수 있는 것? 뭐가 될 수 있는 것? 그치? 향상될 수도 있는 것을 지적하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적하는 게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을 지적한다고. 향상될 수 있는 거. 야, 네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지적한다고요. 다시 여기서 지금 주어가 없으니까 바로 여기서는 것이라고 읽을 텐데 could be improved. 향상될 수 있는 것을 바로 좋은 코치들은 지적하더라 이겁니다. 야, 이 부분 네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요. 느낌 오셨죠? 만약에 공을 떨어뜨리지 마 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순화할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부정적인 말이 없잖아. 너 할 수 있잖아. 이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어투죠. 느낌 오셨어? 그러면요. 공 떨어뜨리지 말을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뭡니까? 공을 꽉 쥐고 있어. 느낌 오셨죠? 공을 꽉 쥐고 있어.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잖아. 물론 명령문이긴 하지만. 느낌 오셨죠? 이런 식으로 좀 언어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좀 조정해서 말을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되었죠? 하지만 will then 이윽고 will then tell 뭐 할 거다? 결국 말하게 될 거다. 누구에게? 당신에게. 역시나 또 이 전체가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How you could or should perform.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가 아니고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하게 되겠지. 공을 꽉 쥐고 있어야지. 라고요. 되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주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 perform, 경기에 임해야 되는지, 수행해야 되는지를 바로 당신에게 말해줄 거다. 자, 차이점 잡았습니까? 다시 막 재밌다고 이거 할 게 아니고 문제 맞춰야 되잖아. 형편없는 코치와 그죠? 실력 있는 코치의 차이점 뭐였습니까? 워딩에서의 차이죠. 말하는 것에서의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편없는 코치들은 부정적으로 마이너스를 말하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긍정적인 코치, 실력 있는 코치는 플러스로 얘기를 한다. 이 정도가 되겠죠. 뭡니까? I know.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알고 있는데 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난 알고 있는데 뭐가요? 이하의 사실이죠. 역시나 주어, 동사. 당신이 뭐 할 수 있다. 야, 네가 그 공을 완벽하게 이번에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난 알고 있어. 이번에는 진짜 완벽하게 잡을 거야. 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캐치, 목적어. 나는 그 공을 굉장히 완벽하게 꽉 잘 쥐고 있을 거라고 나는 알고 있어. 느낌 오셨죠? 다음에요. Sure enough. 뭡니까? 충분히 확실하게도 정도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확실하게도. The next image. 그럼 뭡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내 이미지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머릿속으로 지속적으로 상상하는 이미지는 공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냐고. 그대로 실현이 되겠지. 느낌 오셨어? 그랬을 때 그 다음 이미지, 당신 마음속에, 당신 정신 속에 들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는 바로 is, 이더라 이건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뭘 보셔야 되냐면은 be, ing 나왔는데 이때 ing는 동명사입니다. 되었어요. 그러면 해석은요.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근데 동시에 여기에서 you는 뭡니까? 역시나 의미상의 주어라고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당신이 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네가 이제 잡고 있는 거야. 네 머릿속에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다음 이미지는 뭐냐면은 네가 잡고 있는 것이야. 근데 무엇을 잡고 있는 거냐면 이제 공을 잡고 있겠죠. 동시에 또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또 백렬이죠. 이제 뭡니까? 목표의 점수를 내다. 목표로 했던 점수를 내는 것이더라가 되겠죠. 네가 그 공을 지속적으로 잡고 있으면서 동시에 네가 목표로 했던 그 점수를 달성하는 것이더라가 됩니다. 긍정적으로 이제 발전을 한 거지.
once again.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your mind, 너의 정신이나 너의 마음은요. 부정적으로 말을 하나 긍정적으로 말을 하나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이미지를 그린다고. 근데 그 이미지를 그리는 방향성이 다르잖아. 한쪽은 부정적으로 그리고 또 한쪽은요. 긍정적으로 그리고. 되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makes, 만드는데 자 여기서 your last thought, 네가 했던 마지막 최후의 뜻입니다. 네가 했던 그 최후의 생각을 사고를 자 part of reality 뭐로 만듭니까? 현실로 끄집어내죠. 현실로 되게끔 현실이 되게끔 만든다고. 느낌 오셨습니까? 자 여기서 make 목적어 목적 보호입니다.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진짜 건강하게 하셔야 돼. 물론 저도 노력을 합니다. 너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 느낌 오셨죠? 물론 하지 마라 이런 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체가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마음 가져야죠. 왜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최후의 사고,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했던 그 사고가 현실이 될 거거든. 현실의 어떤 그 일부가 되고 실현이 되겠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this time. 하지만 이번에는 됐죠? 긍정적인 쪽으로나 부정적인 쪽으로나 마음은 현실이 되도록 현실로 구현해내도록 계속 노력을 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 실력 있는 코치의 입장에서는 뭐였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that reality, 그러한 현실 자체가 is positive, 뭐더라? 긍정적인 쪽이었더라가 되겠죠. 뭐가 아니라 부정적인 쪽이 아니라. 되었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럼 답은요. mistakes 뭡니까? 자 여기서 그대로 한번 넣어갖고 picture, mistake 그대로 한번 넣어갖고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여기죠. 네, mistake랑 picture요. 됐죠? 그래서 형편없는 코치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집중을 하냐? 선수들이 했던 그 실수들에 집중을 하죠. 됐죠? 그러는 반면에 바로 이 긍정적이고 실력 있는 코치들은 선수들이 증진할 수 있도록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데 by ing 바로 격려함으로써 바로 그 선수들이 뭐 할 수 있도록 그쵸? picture 여기서 picture는 동사네요. 맞습니까? picture 뜻이 뭡니까? 예, picture는 여기서 그리다 포착하다 여기서는 뭐 생각하다 하셔도 되겠네요. 생각하다. 되었습니까? 그래서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근데 무엇을요? 성공적인 어떤 경기를 계속 그려내고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선수들로 하여금 개인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돕더라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답은 맞췄죠? 그래서 이 지문은 여러분 딱 차이점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좀 많이 읽어드렸긴 했는데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딱 읽고 나서 정답이 딱 나올 수가 있는 지문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토픽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거였습니다. 효과적인 코치는요. 집중을 하는데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the positive 뭡니까? 긍정적인 여기서 뭐 한 단어 제가 해드렸는데 여기서는 이거겠죠. 띵스가 되겠죠. 긍정적인 점에 조금 더 집중을 하죠. 됐습니까? 우리가 더 플러스 형용사는 그 자체로 명사처럼 쓸 수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동시에 또 어디에 또 집중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또 병렬이 되겠죠. What players can do 뭡니까? 바로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선수들이 행할 수 있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하더라가 됩니다. 예, 선수들이 할 수 없는 것, 선수들이 이제껏 치러왔던 여러 가지 실수가 아니라 선수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바로 거기에 집중을 하겠다가 되겠죠. 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40번 끝났고 41, 2번 이제 대망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이것도 좀 길긴 한데 꼼꼼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터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냥 뭐 시장 하지 마시고 여기 ER 붙었잖아. 시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건 판매자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보통은 판매자는 have known, 바로 알아왔죠. 알고 있었다가 됩니다. 지금도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뭘 알았냐면은 that 이하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know 대절입니다. 접속사. 근데 무엇을 알았냐면은 you buy, 당신이 산다라는 걸 알죠. 판매자들은 당신이 무언가를 산다라는 걸 아는데 당신이 무엇을 사는 거냐면은 바로 것을 사죠. 당신이 본 것이 되겠죠. 보는 것. 역시나 이건 타동사인데 목적 없다라는 거. 왜요? 왓절이니까. 당신이 처음으로 보는 것. 되었습니까? 딱 보는 순간 느낌이 딱 오십니까? 뭡니까? 판매자들은 바로 여러분들, 소비자 입장에서의 그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본 것을 구매할 확률이 높다는 걸 판매자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알고 있었다고요. 느낌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수많은 목록들, 수많은 어떤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다름 아닌 제일 처음 본 것을 고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판매자는 알고 있다가 되겠죠. 뭐 그 자체로서 말이 어려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계속. You are far more. 당신은 이다가 되는데 훨씬 더, 자 여기서 be likely to 동사 원형이 되겠죠. 당신은 훨씬 더 할 가능성이 있는데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purchase, 바로
어떤 상품들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더라가 되겠죠. 근데 어떤 상품들이냐면 placed, 놓여진 상품들이 되겠죠. 자, 여기서 PP입니다. 근데 어디에 놓여진 겁니까? 바로 at eye level, 뭐예요? 여러분의 어떤 그 눈높이가 되겠죠. 눈의 어떤 수준이니까. 여기서 눈높이라는 것은 눈에 가장 잘 들어오는 정도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디에서? In the grocery store. 어디입니까? 예, 식료품점에서, 뭐 일반 마트나 어떤 가게에서가 되겠죠. 어떤 그 상품들을 팔고자 하는 어떤 그 가게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눈높이에 딱 알맞는 그렇게 놓여져 있는 어떤 상품들을 구매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다분히 좀 상식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그렇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하더라 이거죠. 여러분들 눈높이에 있는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답니다. then, 뭐뭐보다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 then이 왜 나왔냐? 여기서 지금 far more이 나왔으니까. 즉, 비교급 항상 붙어 다니죠. 근데 무엇보다? items, 여러 가지 상품들보다. 근데 어디 위에 있는? on the bottom shelf, 뭡니까? 여기서 아래 칸이 되겠죠. 아래 선반. 됐죠? 아래 선반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높이보다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잘 안 보이겠죠? 즉,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보다 우리 눈에 가장 잘 보이고 우리 눈높이에 잘 있는 것을 우리는 구매할 확률이 훨씬 높다 이거죠. 자, 이거 위아래 거 다 같은 말입니다. 계속. There is, 있더라가 되겠죠. 근데 뭐가 있냐? An entire body of research. 뭡니까?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여기서 이 몸 하지 마시고, 여기서 body는 몸이라고 얘기해 주지 마시고, 여기서 양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entire는요. 전반적인 전체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an entire body of를 그냥 많은 정도로 읽으시면 돼요. 많은. 됐습니까? 이건 마치의 뜻입니다. 마치. 많은 연구가 있다가 되겠죠. 그럼 뭐에 관한 연구일까? 그치, 우리의 어떤 그 소비자의 어떤 심리나 동향에 관한 어떤 연구가 있겠죠. 그래서 about 뭐에 관한 연구냐면 the way, 어떤 방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답니다. 바로 어떤 방식이냐? 자, 여기서 way 다음에 어떤 단어 생략되어 있습니까? how요. 되었습니까? 자, 여기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립니다. way 다음에 how가 딱 나옵니다. 나오고 나서 뒤따라서는 주어 동사 완성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how를 우리가 뭐라 부를 겁니까? 그죠? 관계부사라고 부르겠죠. 관계부사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수식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석은요. 주어가 동사하는 안명사 이렇게 있겠죠. 역시나 완성절이 나오는 건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 way how 앞에서 우리가 뭐 place in which, place where 뭐 이딴 거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way랑 how 중에 하나만 써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way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how를 지우고 쓰면 안 되고 동시에 how를 쓰는 경우에는 way를 지워야 된다 이 말이죠. 느낌 오셨죠? 어찌되었든 저찌되었든 아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에 how가 있구나 정도의 생각이 좀 드셔야 된다고. 왜 그런 거 하니까 뒤따라서 뭐가 나왔습니까? 주어 쭉 가서 동사 나오잖아요. 느낌 오셨죠? 어디에 있는? 가게 속에 있는 물건들의 배치가 되겠죠. 프로덕트, 제품들의 배치가 뭐 하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방식이죠. 되셨습니까? 다시요. 가게 속에 있는 물건들의 배치가 바로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데 근데 어디에 영향을 끼치는 거냐면은 your buying behavior 뭐가 되는 겁니까? 당신의 구매 행동이요. 당신의 구매 행동. 선생님 이거 의미상의 주어 아닙니까? 하시면 안 돼. 여기서 buying behavior 자체를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봐주셔야 됩니다. 구매 행동 이렇게 있잖아. 구매 행동. 되셨죠? 역시나 여기서 buying은 우리가 용도의 동명사 이렇게 부릅니다. 구매를 위한 행동일 거 아닙니까? 구매를 위한 행동. 어찌되었든 저찌되었든 얘는 의미상의 주어가 아니라고요. 얘는 동명사이긴 한데 얘는 의미상의 주어가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buying부터 어디까지냐면 behavior까지는 그냥 명사 덩어리로 취급을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어는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가라고 해석하는 거 아니야. 너의라고 소유격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최종 해석. 바로 수많은 양의 어떤 연구들이 있는데 뭐에 관한 연구냐면은 그 방식에 관한.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이 되겠죠. 바로 뭐냐면 가게 속에 있는 물건들의 배치가 바로 당신의 구매 행동에 끼치는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방식에 대한 수많은 어떤 심리학적 연구 내지는 경제학적 연구가 있겠죠. 느낌 오셨습니까? 예. This gives 바로 이것은 주는데 누구에게? 당신에게 어떤 기회를 주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chance to, 연어죠, 연어. 뭐뭐 할 기회가 되겠죠. to use, 바로 사용할 기회를 주죠. 바로 제품 배치를 사용할 기회를 준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you는 누굽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게를 한번 차려보려고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팔려고 해.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 즉 눈에 잘 보이는 것을 소비자들은 그죠? 사려고 한다.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되셨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점 있죠? 눈에 잘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뭔가 이용하려고 한다는 이 사실 자체를 우리는 잘 써먹을 수 있잖아. 비록 여러분들이 가게는 차리지 않겠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심리적 기제이지 않습니까? 느낌 오셨죠? 뭡니까? 바로 이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 이러한 사실이라는 것 자체 수많은 연구가 있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어떤 물건 배치가 우리에게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끼친다에 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잖아. 이러한 사실 자체가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신뢰성을 높여주잖아. 느낌 오셨어? 그래서 이러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서 그만큼 신뢰성이 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는 좀 믿어도 된다는 것 자체가 당신에게 어떤 기회나 가능성을 열어주지. 기회를 준다고요. 근데 어떤 기회를 주냐면은 바로 사용할 기회. 바로 이 제품 배치라는 것, 상품 배치나 물건 배치라는 것을 사용할 어떤 기회를 제공하죠. 누구에 대한 이점으로요. 바로 뭡니까? To one's advantage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원수는 누굽니까? 당신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네 식대로 너에게 유리하게끔 이러한 점 자체, 물건 배치가 우리의 어떤 심리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 자체를 10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바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겠지 정도의 뜻이 되겠죠. 오케이, 계속 한번 읽어보면은 The healthy items like produce are often the least visible food at home 이 되겠죠. 자, 그럼 뭡니까? 건강한 음식들이 되겠죠. like 뭐뭐와 같은 produce 뭡니까? 농산물, 채소. 됐습니까? 예, 이 단어 꼭 챙겨가 주시면 됩니다. 즉 채소와 같은 건강한 음식들. 갑자기 이게 왜 나왔어요? 물건 배치의 영향이 크다며. 그죠?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치?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식품을 어디에다 놔라? 여러분 눈높이에다 놔라. 눈에 잘 보이는 데다가 두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건강한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겠지. 되었죠? 예,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현실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보통 좋은 음식들, 몸에 건강에 좋은 음식들 어디에 있니? 저 구석에 있지. 잘 안 보이는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농산물과도 같은 건강한 음식들은 종종은 가장, 여기서 이 리스트라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가장 적은 visible, 뜻이 뭔데요? 눈에 잘 띄는. 그러니까 가장 적게 눈에 띄는 게 되겠죠. 그런 음식이더라 이겁니다. 어디에서? 집에서. 가장 적게 눈에 띄는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뭔 말입니까? 거의 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음식이다가 되겠죠. 그만큼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 건강식품들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요. You won't think to eat what you don't see.까지 되겠죠? 그럼 뭡니까? 당신은 여기서 will not의 추격형이죠. 결코 think, 바로 뭐 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뭐 하기로, to eat. 먹기로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먹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근데 무엇을요? 바로 당신이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것이 되겠죠. 당신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당신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당신은 먹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 아무래도 눈앞에서 없으니까 먹을 생각이 별로 안 들겠지. 느낌 오셨습니까? 예,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요. 당신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먹으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눈으로 보여야만 먹으려고 생각할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다음에요. This may be.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러한 사실. 즉,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라는 이러한 사실, maybe, 아마도 part of the reason, 어떤 이유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가 되겠죠. 일부의 이유일지도 모른다. 됐습니까? 다음에 reason why가 나왔어요. 역시나 이 why절은 관계 부사절이죠. 됐습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way절을 했는데 way절 같은 경우에는 how를 원칙상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 근데 why는요. reason why는 함께 쓸 수 있어요. way how는 같이 못 쓰지만은 여기서 reason why는 같이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어떠한 주어가 여기까지 주어 동사하는 이유 중에 일부이더라가 되겠죠. 뭡니까? 85%의 미국인들이 do not eat 뭐 하지 않아요. 그쵸? 먹지 않는 이유이더라. 근데 무엇을요? enough fruits 뭡니까? 충분한 과일이나 충분한 채소들을 먹지 않는 이유 중에 일부이더라가 되겠죠. 바로 뭡니까? 즉 건강에 좋은 음식이 눈앞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인들 중에서 85%들이 충분한 야채나 채소들을 섭취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고요. 잘 안 보이니까 되셨죠? 이제 뭐 하라는 걸까? 잘 보이는데 놔둬라.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If produce, 만일 뭐 한다면? 만일 어떤 그 농산물이 is hidden, 숨겨져 있다면 어디에 숨겨져? 여기서 이 hidden이라는 건 hide라는 그 타동사의 그 pp형이 되겠죠. BPP 숭태. 근데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거냐면 in a drawer. drawer라는 것은 서랍 정도의 뜻입니다. 어떤 서랍 속에 숨겨져 있다면 at the bottom of your refrigerator. 뭡니까? bottom이라는 건 아래가 되겠죠. 우리가 아래 서랍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에?
바로 your refrigerator. 당신의 냉장고가 되겠죠. 당신의 냉장고 그 아래 칸에 바로 그 농산물들이 숨어 있다면 그럼 눈에 잘 안 보이겠지. 냉장고가 있는데 눈앞에 딱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아래 칸에 저 구석에 뭐 참외, 뭐 오이, 양파 이런 것들 쭉 구석에 막 찡박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these good foods 뭔데요? 이렇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은 바로 뭐가 되게 되는 거냐면 있게 되는 건데 out of 밖으로 벗어나서 으로부터 벗어나서 있게 되는 거죠. sight and mind 뭡니까? 눈에서 멀어지고 마음에서 벗어나서 있게 되는 거지. 그쵸? 그쵸? 눈에서 안 보이고 마음에서 멀어지니까 그만큼 안 찾게 되고 안 먹게 된다가 되겠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요. The same holds true까지요. 동일한 것 정도로 해석을 해주십니다. 동일한 것. 자, 다시 여기에 지금 띵 정도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좀 여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the same은 동일한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것이 holds true 뭡니까? 자, 여기서 hold는 이다 정도로 해석할게요. 다시 말하면 비동사로 좀 취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는 뭐가 나야 됩니까? 주격보어 true 형용사요. 바로 사실이더라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for 뭐의 경우에 your pantry. 자, 여기서 pantry라는 것은 식료품 저장실입니다. 됐죠? 식료품 저장실. 뭐 우리 한국에는 거의 없죠. 여러분 가정 내 식료품 저장실이라는 것은 그냥 부엌에 위에 장, 부엌에 그 윗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좀 뜻한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아예 뭐 미국에는 그 흔한 가정에서는 어떤 그 물건들 다시요. 우리가 먹고자 하는 그 뭐 스팸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식료품을 저장하는 어떤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나 봅니다. 어찌되었든 당신의 어떤 그 식료품 저장 공간에 대해서도 역시나 동일한 것이 사실이더라 이거죠. 눈앞에 뭐가 보인다는 거니? 스팸 보이고 느낌 보셨어? 참치 보이고 각종 막 진짜 맛있는 것들만 눈에 보이죠. 특히나 육류들이 많이 보이겠죠. 근데 반면에 채소류들은요. 저 멀리 구석진데 막 박혀있다 이 말이죠. used to. 자, 여기서 used to 나왔습니다. 해석은요. 하곤 했다. 됐죠? 얘 조동사입니다. 나는 가지곤 했다. shelled. 뭐를요? 나는 어떤 선반 하나를 가지곤 했다. 하지 마시고 왜요? 뭐가 나왔으니까 lined. 나왔으니까 뭔데요 선생님 이거? have 목적어 pp. 사역 동사의 그 목적어 다음에 pp가 나오는 그 어떤 수동형이 되겠죠? 뭡니까? have 목적어 pp. 해석은요. 목적어 이가 pp 되게 하다 뜻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나는 어떤 선반 하나가 lined 줄지어지게 했다. 하곤 했다. 나는 선반이 줄지어지게 하곤 했는데 with 가지고서 아우 맛있죠. 짭짤한 salty 소금이 쫙 뿌려진 그죠? 뭐 프링글스 같은 것들 그런 크래커들과 또 뭡니까? 칩스라는 것도 역시나 어떤 과자류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바삭바삭거리는 어떤 그 과자류들을 바로 짭짤한 과자류들과 함께 줄지어지도록 했다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나는 내 선반 내 눈치야 내 눈 수준 쪽에 와 있는 눈높이에 와 있는 그러한 선반을 뭐 하겠습니까? 그쵸? 모든 짭짤한 크래커들과 과자를 갖고서 줄지어지도록 나는 하곤 했다가 되겠죠. 즉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을 내 눈높이에다 놔뒀다 이겁니다. 얼마나 많이 먹겠어. 되었습니까? 예, 다음에요. When 뭐뭐 할 때 These were the first things I noticed. 내가 뭡니까? 바로 접속사 these 바로 이러한 것들이 가장 첫 번째 것들이었죠. 여기서 이러한 것들 뭡니까? 짭짤한 과자들. 이러한 짭짤한 과자들이 첫 번째 것들이었을 때 I noticed. 내가 주목했던 첫 번째 것이었을 때 그쵸? 그랬을 때 they were 그것들은 were 뭐뭐이었다가 되는데 my primary 뭐 하는 겁니까? 손으로 먼저 갔겠지. 손이 제일 먼저 가지 않겠습니까? 나의 최우선의 스낵 푸드 뭐였습니까? 그쵸? 최우선의 여기 primary 좀 챙겨가시면 됩니다. 최우선의 가장 먼저 내가 만지는 가장 먼저 손에 닿는 스낵 푸드 과자류 음식이었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that same shelf 그랬던 동일한 어떤 선반은 현재 지금 과거형이었잖아. 과거에는 짭짤한 과자로 그 선반들이 채워져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동일한 선반이 이제 지금은 be filled 바로 채워져 있다. 현재는 with 뭐으로가 되겠죠. 자, 여기서 be filled with 하나 좀 챙겨주시면 됩니다. 목적어로 채워지다 정도의 뜻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이제는 좀 채워져 있냐면은 healthy snacks 뭡니까? 건강에 좋은 음식들, 과자들 그리고 그것은 역시나 관계사의 그 계속적 용법 여기에서는 지금 주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makes 만들더라 이거죠. 무엇을요? good decisions 뭡니까? 내 건강에 좋은 어떤 결정 자체를 easy 쉽게 만들죠. 됐습니까? 우리도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아 먹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
그런데 내가 뭘 함으로써 동일한 선반 위에다가 패스트푸드, 정크푸드를 놓는 것이 아니고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쫙 진열을 해둠으로써 나는 좀 더 좋은 선택, 좀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내리기에는 좀 더 쉽게 만든다가 되겠죠. 어따가 되겠죠. 느낌 어떻습니까? 다음에요. foods, 어떤 음식들. 근데 어떤 음식들이냐면 that sit out, 바로 여기서 sit은 원래 앉아있다잖아. out은요. 꺼내서 앉아있다. 그러니까 의역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sit out, 꺼내져 있다. 근데 어디 위에? 테이블 위에. 이제 아이에는 그냥 서랍에 두지 말고서 그냥 식탁 위에 꺼내둔다 이겁니다. 좋은 음식들을.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뭡니까? that부터 테이블까지가 앞에 있는 foods를 꾸미죠. 그래서 테이블 위에 꺼내져 있는 그러한 음식들이 훨씬 더 critical, 핵심적이다, 중요하다, 영향력이 크다가 되겠죠. 훨씬 더 좋다라 이겁니다. 우리가 좋은 선택을 내리기에는. 되셨습니까? 자,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 C, D까지가 지금 E까지 있지 않습니까? 즉 어휘의 그 문맥상의 그 어휘에 올바르지 않은 것 하나 고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을 때 D까지는 다 괜찮다 이겁니다. 그럼 정답은 E가 되겠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see food every time you walk by, you are likely to avoid it. 자, 틀렸죠? 자, 여기서 우선은 when, 당신이 뭐 할 때? 볼 때. 근데 무엇을 보는 거냐면 음식을 볼 때가 되겠죠? 근데 every time 또 나왔습니다. 뭐 할 때마다. 접속사 뭐 할 때마다. 당신이 자, 여기서 walk by가 나왔는데 walk by 목적어라고 하면은 목적어 옆을 거닐다, 목적어 옆을 지나가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시 말하면 여기서 by는 옆에 정도의 뜻입니다. 당신이 옆에다가 지나갈 때마다가 되겠죠. 어디 옆을 지나갈까? 음식 옆을. 여기서 음식이 생각돼 있지. 됐습니까? 다시요. 당신이 음식을 볼 때, 뭐 할 때마다. 매번 당신이 음식 옆을 지나갈 때마다 당신이 그 음식을 볼 때 당신은 뭐 할 가능성이 있어? 당연히 내 눈앞이 잘 보이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 음식을 피하는 게 아니고 계속 탐닉하려고 해야 되죠. 계속 먹으려고 해야겠지. 그럼 뭡니까? 당신이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enjoy가 되겠죠. 내지는 여기서는 it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싶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섭취하게 될 것이며 so,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지금 문두에 나왔으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 improve your choices. 당신의 어떤 그 선택사항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내릴 그 결정 자체를 좀 좋은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leave, 바로 남겨두어라, 명령문입니다. 되셨죠? 근데 무엇을요?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 무엇 같은 거. 사과나 파스타치오와 같은 그러한 좋은 음식을 어떤 쪽으로? 자, 여기서 이거 하나 챙겨볼게요. leave 목적어 ing입니다. leave 목적어 ing. 목적어 이가 ing 하고 있도록 남겨두다. 자, 다시 한 번 더 목적어를 ing 하게 두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이셔야지 leave 목적어 ing 보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과와 같은 좋은 음식들이 바로 꺼내어져 있도록 두어라가 되겠죠. 됐습니까? 꺼내어져 있게 두라가 되겠죠. instead of, 뭐뭐 대신에, 두 단어짜리 전치사, 그에 대한 목적어. 뭡니까? crackers, 과자들이나 캔디, 사탕류 대신에. 사과 같은 비록 조금 더 몸에 좋은 음식들이 되겠죠. 그것들이 눈앞에 꺼내져 있도록 이렇게 두어라가 되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눈앞에, 그쵸? 눈높이에 맞춰져 있으며 제일 처음으로 보는 어떤 그 음식이나 여러 가지 식품들을 고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 하라는 겁니까? 기왕이면은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눈높이에 두어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영어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은 일단 1번은 나중에 보고요. 사실 1번 나중에 보고 토픽 이겁니다. leave, 두라가 되겠죠. 근데 무엇을 두는 거냐면은 좋은 음식들, 건강에 좋은 음식들은 at your eye level, 뭡니까? 당신의 그 눈높이에 두어라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because, 왜냐하면 you choose, 당신이 뭐 하기 때문이다. 바로 고르기 때문인데 무엇을 고르냐면은 네가 첫 번째로 보는 것을 선택하죠. 되었습니까? 예,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이 질문, 이 제목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 이겁니다. 뭡니까? 왜 우리는 할 필요가 있는가? 바로 consider, 고려할 필요가 있는가가 되겠죠. 근데 무엇을요? 무엇을 고르는 거냐면은 food placement, 뭡니까? 음식의 배치요. 그죠? 음식의 배치를 우리는 왜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음식들을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뭐 건강하다고 해서 뭐 비타민이나 이거 별로 안 챙겨 먹잖아. 뭐 어머니,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막 챙겨 먹으라 했는데, 그죠? 여러분 나이 때는 그럴만해. 근데 나 정도 나이 되면 이제 살짝 이제 몸에서 반응이 오거든. 좀 피곤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 젊을 때 있죠. 그 건강식품들, 눈에 잘 보이는 것에 딱 냅둬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꼭 좀 챙겨 먹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